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최근에 노리스 오브 어멘디드 언임플로이먼트 인슈어런스 어워드라는 안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멘디드 된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릴게요. 이 어멘드 내용에 주 수당이 기존에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것보다 감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건지 혹은 올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설명드리고요. 2020년도 팬데믹으로 실업이 되면서 실업수당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3월부터 신청했지만 2월부터 신청을 하셨고 소입이 충분하지 않아서 연말쯤에 페드헤드 자격이 안 됐던 분들이 조금 갭이 생긴 경우가 있었어요. 페드헤드 자격이 됐던 분들은 업투 20주까지 페드헤드로 연장돼서 수당을 받으시다가 2021년도에 PUC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서 추가 연장되면서 연결돼 가지고 계속 수당을 받으셨는데 중간에 페드헤드 자격이 안 돼가지고 12월 달에 초에 종료되거나 11월에 수당이 종료되면서 PUC 연장이 1월 2일 엔딩 위크부터 추가 연장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몇 주의 갭이 생기면서 수당을 못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계산적으로는 PUA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런 분들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진단해 볼게요. 파일 6클레임을 했을 때 이렇게 노리스 오브 언임플로이먼트 인슈어런스 어워드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수당을 얼마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분기별로 수입 구조까지 다 나오는 이런 안내를 받죠. 그런데 최근에 양식은 유사한데 어멘디드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첨가된 주 수당 표가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자, 이거는 보통 파일 6클레임을 했거나 혹은 W2 급여를 고용주가 보고하면서 뭔가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 EDD에서 이렇게 어멘드를 하게 돼요. 가령 맥시멈 450불 받았던 분이 어멘디드 된 금액이 450불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 서류는 보관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용주가 급여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뭔가 오류가 발생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급여로 받으셨던 페이스톱 총 금액과 EDD에 보고된 수입 보고 금액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페이스톱이랑 기타 증빙되는 서류를 첨부해서 EDD에 어필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제시한 거를 인정을 해주고 또 주 수당이 올라가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입 보고된 급여 기록이 뭔가 변동이 됐을 때 어멘디드 안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W2 급여만 이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용주가 세금 보고를 조금 늦게 했거나 뭔가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실업수당 신청했을 때 EDD의 데이터는 없었는데 나중에 세금 보고가 늦어지면서 그 기록이 올라가면서 변경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급여 기록이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추가되면서 주 수당이 올라가는 사례들이 많지만 최대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게 450불이기 때문에 450불 받았던 분들은 더 급여 보고 기록이 나온다 하더라도 450불을 초과하진 않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보관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멘드된 기록에 내가 일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일한 기록이 간혹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EDD에 알리셔야 돼요. 혹은 누락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추가로 업데이트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멘드 노리스의 위클리 베네핏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용 날짜가 있습니다. 보통 파일 뉴클레임 했거나 아니면 뭐 4월이나 이때 웨이지 리뷰를 하면서 4월 혹은 7월에 많이 이런 노리스들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 350불씩 받던 분이 400불로 어멘드된 금액이 나온다 그러면 차액분이 50불이 나죠. 그러면 그 적용 날짜가 있어요. 보통 4월이나 7월에 웨이지 리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날짜로 많이 어멘드 노리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그 날짜부터 적용해서 50불씩 추가로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지급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은 어필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위클리 베네핏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W2 급여 기록으로 대비해서 주 수당이 어떤 게 맞는지를 보세요. 감소가 됐을 경우에는 그 차액분에 대해서 또 오버페이먼트 납부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PUA가 아니고 UI라면은 이거는 EDD의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버페이먼트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웨이브 될 수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필해서 웨이브를 받으시면 돼요. 종종 고용주가 급여 기록을 누락시키거나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기록으로 올라가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급여 받았을 때 페이스톱 받은 거를 EDD에 보내시면은 만약에 디크리스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어필을 많이 받아줘요. 주 수당이 기존에 받던 것과 어멘드된 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액션이 없습니다. 그 서류는 그냥 참고로만 갖고 계시면 돼요. 올해부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작년에는 수입이 없거나 아니면은 UI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W2 수입이 되지 않았던 분들이 팬데믹 실업 자격이 되면은 PUA로 받으셨어요. PUA로 수당을 받고 계시다가 올해에 W2 급여를 받는 일을 임시 혹은 파트타임으로 하시면서 수입 보고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PUA 수당에서 수입 보고하신 금액을 차감해서 몇 퍼센트 룰에 맞춰서 그 다음에 나머지 수당을 지급을 해줬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연방정부 규정에 의해서 W2 급여가 있는 분들은 UI 실업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PUA가 아닌 UI로 수당을 받으셔야 되는 규정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PUA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오버페이먼트 안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UI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여러분의 실수가 아니고 EDD의 시스템 문제 때문에 PUA에서 UI로 전환되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버페이먼트를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필하시면 돼요. 파트타임 W2 급여가 있던 분들은 갑자기 UI 자격이 되기 때문에 위클리 베네핏 금액이 PUA보다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필을 하시면 되는데 W2 급여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PUA로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또 W2 기간 동안에 UI로 전환되는 거는 EDD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차액금에 대해서 오버페이먼트를 웨이브 해달라고 어필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UI로 받으시다가 PUC로 전환되는 분들이 중간에 페드헤드 자격이 돼야 되는데 충분한 수입이 되지 않아서 페드헤드 자격이 안 돼서 PUC 익스텐션으로 가는 분들 중에서 일찍 수당을 받은 분들이 중간에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12월에 많이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이에 갭이 생기면 그 기간 동안은 PUA로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많이 모르시고 그냥 갭이 생긴 기간 동안 수당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PUA 리어세스먼트를 9월 말에 다시 열어준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PUA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한 주 이상 승인 거부가 돼서 수당을 못 받으신 분들이 어필을 해서 수당을 청구받을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나페이드 이렇게 나온 분들도 이때 기간에 어필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자, 우회 사례처럼 UI로 받으시다가 페드헤드 자격이 되지 않으면서 11월이나 12월부터 중간에 PUC 익스텐션 되기 전에 갭이 생긴 분들이 계시면은요, 이분들도 이 기간 동안 PUA로 지급을 해달라고 한번 리어세스먼트에 어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UA 리어세스먼트 포털이 열리면 저도 되도록이면 시뮬레이션을 해드릴게요.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